정리 31입니다. 오늘은 주로 질투와 시기에 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3부 감정의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를 다루고 있는데 제1부에서는 신에 대해서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인간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차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감정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어떻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보다 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찾아내고 또 결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 3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사랑하거나 욕망하거나 정오하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거나 욕망하거나 정오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사랑하거나 욕망하거나 정오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또는 그 반대를 즉 우리가 정오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겪을 것이다. 감정 중 이제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 감정이 확고하게 되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이 흔들리게 된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명, 단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표상함으로 인하여, 느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정에서 표상이라고 나오는 것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느낌 또는 생각 이런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것이다. 즉 어떤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도 덩달아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없었어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아마 내가 처음 봤어도 내가 그것을 좋아했을 것이라는 어떤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북돋우는 새로운 원인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원인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사랑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자, 반대 현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동일한 것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혐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그것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요를 겪는다.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다시 설명을 조금 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수록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정오한다면 우리는 헷갈리고 동요될 것이다. 보충 설명. 이것으로부터 그리고 정리 28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즉 각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사랑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정오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정오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한다. 즉,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Speuremu parité, parité mutuellement. Ferruet, Siki, Quad, Sinialte, Ama. 사랑하는 자는 희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네. 남이 버리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목석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정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정오하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려진 것을 사랑하는 자는 차라리 감정 없는 나무나 돌 같다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석,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하거나 정오하는 것을 시인하게 하려는 이 노력은 실제로는 야심이다. 야심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어휘로는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는 아부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아부라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정리 29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온갖 것을 또한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온갖 것을 행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좋아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해줘야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본성적으로 자기의 의향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바라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서로 장애가 되며 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나 또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므로 모든 사람이 서로 정오하게 된다. 이것은 그 인간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감정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도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의도가 다를 때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오하여 결별하게 되며 심지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그 좋은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마음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 협력자가 되죠.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배우자가 협력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그러나 의사가 다르고 매번 하는 일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원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별거나 이혼은 물론이고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인간을 자기와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도록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클수록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고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리 32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향수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여기서 향수라는 것은 즐긴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 일단은 정명을 보시죠. 단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을 향수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물을 사랑할 것이며 그것을 향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물을 향수하는 것은 자기가 기쁨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표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 여기 정리 27과 개 1, 그리고 가정 또 정리 28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먼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된 것은 푸른 글씨로 적는데 여기서 붉은 글씨로 적은 것은 직접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인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인용해 오면 다시 그 말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해설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해설만 인용한 것입니다. 정리 27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 친구나 가족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부터라도 자극받아 감정이 변화되면 나도 덩달아 같은 감정으로 자극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가까운 친척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서 기쁨으로 자극받으면 나도 덩달아 기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구속되어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나도 덩달아 슬퍼진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의 그 감정이 공유된다는 그런 말이죠. 정리 17은. 보충 1은 우리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진영의 발전에 대해서 기뻐해 준다면 우리는 그와 동료감을 느낄 것이고 우리 진영의 발전을 시기한다면 그를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영 논리입니다. 자기 진영도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정이라고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앞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라는 이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람들만이 소유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소유하여 누린다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여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즉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석.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행복한 사람을 질투하고 또한 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이 표상하는 것을 그들이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큰 정오를 가지고 질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자고 온갖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짓 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하면서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이 타인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더 큰 증오를 가지고 질투하도록 우리의 감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간을 동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인간 본성의 특성에 의하여 인간이 질투적으로도 되고
야심적이 뭐라고 했죠? 아부하는 것,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동종이 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심적으로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고려해 보아도 경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자,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는 살다 보면 뭐 크게 많이 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고려해 보아도 경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의 신체가 말하자면 계속해서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형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울어질 수 있는 상태, 동요될 수 있는 상태의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하나 쉽게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이나 우는 것을 보기만 해도 웃거나 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 의해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른 사람이 웃으면 덩달아 웃고 또 별거 아닌 일에 웃음을 터뜨리거나 슬퍼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애기들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운다 이렇게 말하면 으앙 하고 울어버리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든 즉시 모방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굉장히 모방 심리가 강하죠. 그래야만 사회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자신들을 위하여 욕구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재밌어 보인다 하면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을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사물의 실상은 인간 신체의 변형 그 자체, 즉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원인들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고 이 또는 저 행동으로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가 자라면서 외부로부터 자극받아서 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33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어떤 것을 사랑할 때 가능한 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이죠. 쉬운 말인데 해설을 붙여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노력 중에는 상조사에 기부를 한다든지 어려울 때 돕는다든지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그들이 고맙게 느끼도록 애쓴다는 것입니다. 증명,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능한 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다른 것에 우선하여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유사한 것,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만 하면 딱 제한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되게 하려고, 즉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떡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큰 조각을, 그리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근년도가 큰 순서로 우선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년도라는 것은 이 혈연관계에서 가까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근년도를 2분의 1, 0.5로 보는 겁니다. 그럼 형제와 형제들끼리는 근년도가 4분의 1이 되겠죠. 또 사촌으로 넘어가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한 사돈 8촌쯤 가면 0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남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혈연적인 근년도에 의해서 먼저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된 것처럼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동호회 사람들, 특히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애정을 베푸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밈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사상에 의한 근년도, 문화에 의한 근년도, 이런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 34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 대하여 보다 큰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표상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질 것이다. 즉,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한 연합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난한 친척을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줬더니만은 그 친척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나에게 그 감정을, 고마운 감정을 강하게 표시했을 때 의기양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연합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남이 아니야, 우리는 친척이야, 이런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사랑을 주었을 때 무반응이라면 연합의 강도는 약해질 것이며 내 따로 네 따로라는 감정이 발생될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줬더니만 고맙다는 인사도 한번 안 하고 휙 돌아선다면 다음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도와줘봐야 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즉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의 발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랑하는 행위는 사랑받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며 나아가 너희 모든 생각이 나의 생각에 일치시켜라 하는 암묵적 지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 내가 하는 거 잘 따라해야 돼. 그런 암묵적인 지시가 그 사랑의 행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연합하자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쪽으로 끌려가 그의 의도와 뜻에 일치하게 하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적인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명,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도록 노력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품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도록 노력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생각과 의도에 이끌리도록 하게 하는 힘이 발휘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때문에 보다 큰 기품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표상함에 따라서 이 노력은 더욱더 촉진된다.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노력을 더 강하게 하겠죠. 자기에도 더 도움이 되니까. 즉 우리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질 것이다. 즉 뿌듯해진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